간헐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다들 하셨고, 이게 뭐 복원이나 뭐 이런 건 불가능하고 찢어진 걸 더 찢어지지 않게 정리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 그 수술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지나서까지도 이제 수술은 다시 취소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식단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 수술할 걸 그랬나?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 3명이 수술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라는. 간헐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해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의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술대 위에서 내려올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기 그 무거운 의학적 선고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다시 세일링 세계로 돌아간 여성 회원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주권을 되찾은 아주 논리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옥이라고 하고요. 지금 AM 프리앱에서 운동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평소에 요트 세일링을 즐기실 정도로 활동적이셨다고 들었는데 작년 5월 무릎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릎 상태는 어떠셨나요? 사실 무릎 상태가 뭐 안 좋다는 거를 느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조금 약간 통증이 있다 정도?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바람이 굉장히 센 날 배를 탔는데 그날은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일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이 좀 자세히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그때는 심하게 좀 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리가 좀 잘 안 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감각이 없고, 그래서 집에 택시 타고 가서 뭐 잘 움직였습니다. 그날까지는 뭐 얼음찜질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리가 잘 안 굽혀지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신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육통이 좀 심하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뭐 그냥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증이 있어서 굳이 MRI를 찍겠다고 이제 해서 MRI를 찍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주로 어떤 수술을 제안받으셨어요? 간헐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다들 하셨고, 이게 뭐 복원이나 뭐 이런 건 불가능하고 찢어진 걸 더 찢어지지 않게 정리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고, 그 수술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좀 진단은 그렇게 받았는데 네.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네. 느낌을 받으시고 잘 지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뭐 몸의 일부가 파열됐다고 하면 뭔가 복구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증도 통증인데 이제 길에 갈 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저렇게 약간 그런 우울감, 절망감. 아, 이제 나는 평범하게 못 걷는 거야. 아, 나는 걸으면 어떻게 걸었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또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흐름들이 있으셨죠? 사실 첫날에는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셔서 수술 일정을 잡고 나왔어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수술을 할 거면 한 2명한테는 더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아는 병원에 가서 또 같은 MRI 사진을 보여주고 의견을 여쭙는데 나머지 2군데에서도 다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응급 상황은 아닌데 수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 예약을 취소하고 세 번째 갔던 곳은 좀 큰 병원이어서 일단은 예약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뭐 1, 2개월 내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여전히 마음은 수술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거죠. 그리고 그쯤 됐을 때는 한 일주일 지나서는 사실 통증이 별로 없어져서 걷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실제로 6월 초에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도 하셨었던 것 같고, 그때 오히려 더 혼란스럽진 않으셨나요?
그거는 6월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도 사실은 포기를 못하고 이제 몇 군데 더 병원을 알아봤어요. 사실 2번 정도. 심정적으로는 수술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 3명이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일정은 잡았지만 다른 병원 2군데를 더 알아본 거는 조금 다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2분은 굉장히 좀 연세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셨는데 경험적으로 환자의 웰빙을 생각했을 때는 뭐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2분 계셨어요. 나중에 만난 선생님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셔서 수술과는 다른 또 근육을 다루는 접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셨나요? 사실은 전문가의 힘이라는 게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도 너무 자신이 없어서 혼자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후에 대해서 여쭤보면 근육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 어떤 이 추론 과정에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다고 느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 몸의 상태를 봤을 때 근육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그것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 이런저런 걸 없애버리거나 정리하거나 잘라버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랑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를 이제 찾아오셔서 처음에 근육 이완을 받고 처음에 좀 편해지셨다가 네. 다시 세일링을 갔는데 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증이 생겼던 네.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던 게 5월 중순인데 수술을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잡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다른 병원에 가고 AM 프리앱에도 오고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수영도 하고 저 나름대로 뭐 감량도 하고 이제 사실은 한 달 사이에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세일링을 다시 하러 간 거죠. 사실 무릎 통증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더 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이제 또 생기셨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역시 뭐 수술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좀 어떻게 이겨내셨던 것 같으신가요? 한 달 지나서까지도 이제 수술은 다시 취소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식단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은 있는 거예요. 수술할 걸 그랬나?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 3명이 수술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라는 몸 상태는 이미 좋아졌는데 그 불안감은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서 운동을 계속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끝난 거 아니다. 이 정도는 뭐 핸들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잖아요. 스트레칭하고 폼롤러로 계속 무릎을 어떻게 달래주는가, 그러니까 놀란 몸을 어떻게 달래주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하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세일링을 나갔을 때 또 무릎이 아팠을 때 그 다음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또 괜찮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활동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스스로 납득시키는 데 시간이 한 2-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월 정도부터 다시 세일링을 시작하셨고 이제 후반부엔 시합까지 나가셨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동호인 팀에서 세일링을 하는데 이제 5월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 시즌은 수술하고 내년 시즌까지도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세일링 나갈 정도로 회복이 됐고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이제 여름에 계속 재활운동하고 수영도 하고 뭐 감량, 식단 쭉 하고 하면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시합에 나가도 팀원들한테 누가 되진 않겠다 싶어서 나갔고 4일 배를 쭉 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상에 뭐 하루 종일 나가 있어도 괜찮고 바람이 어느 정도 돼도 사실 뭐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뭐 캐틀벨도 하시고 한발 스쿼트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무릎 통증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전보다 훨씬 고강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운이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때 약간 몸 상태가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초 체력 운동을 좀 잘 관리를 하고 소홀히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식단이나 생활이나 운동 조절을 더 하면서 지금은 사실 한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그 스페인으로 출국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때 이제 수술대에 누웠다면 지금 자신감 있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못 떠났죠. 못 떠났죠. 아마 지금도 재활 운동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원래 일정 잡았던 대로 수술했으면 지금도 재활 운동 하고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긴 해도 결국 열심히 해서 뭐 지금쯤이면 잘 걷게 됐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 몸은 제 거니까 최소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했고 수술을 했어도 좋아진 점이 있었겠죠. 지금쯤이면 잘 걸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판단 속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회원님이 인터뷰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운동하면 낫나요? 저 수술 안 해도 될까요? 하지만 재활은 남이 정해준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회원님처럼 내 몸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린 결정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지금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재활이었습니다.